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박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 진짜 마음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겉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요즘에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작별 인사이기도 한데요. 그게 그 아주 100년 전에도 우리 조선에 왔던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께서 오해했던 말이 내일 또 오리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한국인 친구들, 조선인 친구들과 헤어질 때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일 또 오리다 였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무도 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참 약속을 어기는구나, 잘 어기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었다라는 말을 그분의 자서전에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끔씩 보는 유머가 이게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그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도유 그래도 애는 참 착혀 뭐 이런 말이 충청도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그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뭐 두 가지 사례가 내일 또 오리다 아니면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아니면 애는 착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진짜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뭐 겉마음과 속마음이 좀 다르다. 같지 않다 적어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렵게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것,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또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 모든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또는 꼭 해야 되는 말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려는 경향성을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옳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자기 확신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 인상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인상 관리 측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의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의식적인 과정이 강하고요. 그리고 아, 타인을 아,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꾸며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타인을 기만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바람직성은 무의식적인 그런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그것을 나에게 또는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인데 그러면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은 어떤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사회에서 옳다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것이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짚어두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28일 날 그 문화일보에 굉장히 재미있는 아,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조사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 통일부에서 했을 때는 70%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43.8%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잠깐 옮길까요? 요거를 이렇게 옮겨볼까요? 예. 2022년도에 여러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통일부가 2022년 작년 6월에 했을 경우에는 76.1%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곳에서 했던 곳에서는 71%, 통일연구원에서 한 달 전쯤에 했던 조사에서는 53.4%, 방금 소개해드렸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46.0%, 10월 달에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는 43%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을까요? 왜 조사 기관마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 다를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이 달라진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무엇 때문에? 성향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이 달라지는 현상을,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지 않은데, 이제 그것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무슨 성향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통일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정부 기관에 가깝고,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에 가까워지면 그것은 민간 기관에 가깝습니다.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정부 기관도 아니고 완전하게 민간 기관도 아닌 이제 반민반관, 그러니까 이 국책연구기관이니까요. 그 정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 기관이냐 정부 기관이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왠지 모르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하면 이게 통일부에서 의뢰한 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통일부요? 이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통일부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이거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 반면에 이제 민주평통이나 통일연구원이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나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왠지 모르게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느낌, 말해줘야 하는 느낌이 상당히 옅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관의 성향, 통일부의 성향, 뭐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의 성향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정부기관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정부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회적 규범이 있죠. 헌법에서 혹은 여러 가지 법률에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 사회적 규범을 한번 떠오르게 하는 정도가 통일부와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설마 우리가 흔히 통일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통일 필요성에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마음, 그러니까 속마음과 사회적 규범에 따르려는 마음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이것을 100% 통일부의 이야기는 통일부의 응답은 통일에 대한 겉마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에서 이야기한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속마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통일 필요성이라는 그 수치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짜 마음과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는 그런 겉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통일부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조사에서는 그 통일에 대한 겉마음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좀 맞춰서. 이 연령대를 보면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작년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이제 헌법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붉은색은 천주도 평화나눔연구소인데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혹은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 기간에 따라서 천주교 평화나눔연구소보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의 그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사회적인 규범, 통일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을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그 응답에 반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 중에 몇 퍼센트가 정말 통일을 원할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통일에 대한 겉마음이고 몇 퍼센트는 통일에 대한 속마음일까?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건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통일의 필요성이 몇 퍼센트고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통일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수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때는 이 통일에 대한 겉마음과 통일에 대한 속마음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해서 속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게 돼야 되겠죠. 정말 궁금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속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송일에 대한 겁마음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뭐 기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뭐 기간을 숨기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하는 겁니다. 아, 전국 지표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거의 격주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여론조사인데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중치 없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물으니까 통일의 비율이, 우리가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통일연구원, 심지어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보다 비율이 떨어집니다. 뭐 떨어진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떨어지죠. 한 40%. 그리고 작년과 올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가 우리가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연령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사회적 바람직성, 통일에 대한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연령대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그리고 다른 데에서 뭐 하긴 했었습니다만,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버린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네, 올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통일된 단일 국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이 18%입니다. 우리가 앞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물었더니 한 40%였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절반 수준인 18%가 통일된 단일 국가로 살아야 된다. 2020년, 2022년, 2023년 조사에서 모두 18%가 나왔던 겁니다.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던 미래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체제. 과반 이상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은요, 현재와 같이 살아도 괜찮다라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맨 오른쪽에서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도 괜찮다. 그럼 현재와 같은 이국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고 북한은 저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점, 이런 상태로도 괜찮다라는 비율이 15%. 작년과 2020년 괜찮죠. 지금은 12%죠. 한 15% 내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굉장히 다른 응답인 거죠. 읽어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연령대별 분석을 내놨는데요. 보시면 연령대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미국가로 살아가는
된다는 비율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고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통일된 단일 국가로 살아가야 되는 응답은 20% 안쪽이. 물론 70대가 가장 높긴 높습니다만 20대와 60대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대, 30대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의 선호가 통일된 단일 국가에 대한 체제에 대한 선호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단이 괜찮다. 그냥 분단으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건 현재와 같이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국가건 20대, 30대는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분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슷한 질문을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했는데요. 결과가 비슷합니다. 민주평통의 결과나 전국 지표조사의 결과. 우리 아까 전에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환기시키는 정도가 민주평통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통일이 뺀 통일이란 단어가 없는 질문, 즉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도가 아마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 속마음, 진짜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속마음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통일된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게 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현재와 같은 체제로 살아가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에는 연령대별,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 국가를 선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통일된 단일 국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응답 비율에는 연령대별 차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통일에 대한 겉마음과 통일에 대한 속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과 통일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비율과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시면 응답 차이가 확실히 다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아니면 질문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빼고 약간 꼰 거죠.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삥 둘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을 사회적 규범에서 방심하게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아, 나는 통일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정도로 따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에 대한 겉마음은 기성세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만 통일에 대한 속마음은 기성세대와 2030 세대가 같고요. 2030 세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습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들은 겉마음을 이야기할 때와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뭐 그게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사회적 바람직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속마음은 같다라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좀 이게 과연 나쁜 것이냐,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